이렇게 HR만 한 400분, 그것도 한국분으로 400분이 모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더 떨리고 좀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요청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이제 인사만 올해 이제 26년, 7년째 돼가는데, 제가 정말 주니어 때 어떤 생각들을 했지 하는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한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 7년 차 정도 때 제가 아는 분의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목이 전략적 HR,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강의하셨던 게 있었는데, 굉장히 드문 강의였어요. 한국에 거의 조직이나 이런 강의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배운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HR을 담당하지만 전략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조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닫게 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저도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저도 뭐 현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선배분들, 또 동료분들, 또 후배분들한테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들어온 지 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구글 본사 있고 이제 실리콘밸리 있다가 오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26년, 7년 전에 고민했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거의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뭔가 제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HR온과 연락이 돼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직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알고 오셨겠지만, 제가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어떻게 짤 거냐, 조직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거거든요. 여기도 조직인 거고, 내가 사는 가정도 조직인 거고, 학교, 뭐 기업 다 조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지, 단순히 박스와 선을 그리는 작업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조직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모인 분들 리스트를 쭉 봤는데, 어떤 분들은 뭐 큰 기업의 대표이신 분들도 계시고, 컨설팅 펌의 대표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박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인사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본을 다지는 의미에서 조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 소개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뭐 플레잉 필드를 같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추기 위해서 Three Horizons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좀 드리고, 그걸 어떻게 조직에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 얘기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 모델을 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그 장점들은 뭔지 하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조직 그 자체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 하는 것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좀 알려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5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도 해보고 좀 적용도 해보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직 설계를 할 때, 물론 인사가 조직을 설계한다, 이건 사실은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인사가 조직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경영층이, 또 최고 경영자가 조직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인사가 뭘 챙겨야 되는 거냐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26년, 이제 7년째 돼가는데, 첫 경력은 SK에서, 한국 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이제 외국계 회사로 이제 틀게 됐어요. 외국계 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이후로는 계속 외국계 회사에 있게 됐었는데, 좀 다른 경력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인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사팀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SK에 들어가서 제 인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남해에서 결정이 됐죠. 저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어요. 해외 나가서 뭐 좀 전 세계를 좀 누비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남해에서 인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다른 쪽으로 가서, 경영 쪽으로 가서 뭐 사장이 되고 싶은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기왕 HR에 들어온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한 회사에서 쭉 해서 CHRO까지 가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CHRO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HR 탑으로 갈 거냐, 아니면 CEO까지 한번 해볼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뭐 마케팅이나 세일즈 경험 없이 인사만 쭉 해서 인사에 그냥 한 획을 그을 거냐,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두 번씩 성공을 하면서 그게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반도체에 먼저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3년 내지 5년 후에 인더스트리를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97년도였는데 뭔가 새로운 시대는 IT가 주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다가 야후를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바이오가 뜰 것 같아서 바이오를 기다리다가 바이오가 아직까지 안 뜨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역시 HR의 끝판왕은 컨설팅이야 라는 지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컨설팅으로 들어가서 HRM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타우스페린이라, 요즘 타우스 왓슨이라고 바뀌었지만 타우스페린에서 좀 배웠고요. 또 실제 프랙티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HRD 리더십 기업 문화의 전문 회사인 링키지를 한국에 들여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을 해주는 것 같은 거죠. 뭔가 보람은 있지만 결국은 1년 6개월이나 끝나면 그냥 털고 나오는 이런 것이 반복돼서 내 거를 하고 싶다. 내 회사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디가 뜰까를 기다리다가 구글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제 HR 셋업을 다 마쳤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이 조직이. 한국은 아직도 한 2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계획을 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일을 좀 넓히고 결국은 구글 본사로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얘기를 또 HR로서의 경력 개발 얘기를 한번 또 하고 싶긴 한데,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HR에서는 그 글래스 실링이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을 하고, 어쨌든 내가 미국에서 HR 헤드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서 샤퀵이라는 회사에서 스타트업 HR 헤드를 하다가 부름을 받고 카카오로 오게 됐습니다. 2년 정도 됐고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인사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경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요.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HRM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HRD 거치다 보니까 뭐 약간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HRM은 굉장히 하면 할수록 반복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HR을 제대로 하다 보면 HRD가 훨씬 더 전략적인 포인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또 핵심 인력에 대한 개발, 또 임원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엮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인 포인트를 많이 느끼게 돼서 HRD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조직 개발 쪽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48살 때 이제 케이스 웨스턴이라는 학교를 가서 이제 긍정 조직 개발이라는 석사를 했는데, 이때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단어예요. thrive하고 flourish라는 이 단어인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람과 조직을 융성시킬 거냐, 더 번영하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에도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빨리 움직이고 하는데 가장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기운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많은데 너무 우리가 못하는 거, 뭐 어떤 흠집 이런 것들만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조직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고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물론 에너지 자체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아예 없고 침체된 것보다는 그나마 네거티브 에너지가 방향만 바꾸면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그건 되게 좋은데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너무 깊게 차지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도 좀 접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조직의 관점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분명히 잘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 오르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의 관점은 뭐냐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부정적인 게 있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바인딩 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포텐셜을 못 보는 거예요. thrive하고 flourish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뽑아낼 거냐.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면 우리 조직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들은 묻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irrelevant 해지거든요. 상관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과 인사와 전략으로 풀어낼 거냐 하는 게 저희 관심사라고 이해를 해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조직 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사쟁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인사 업무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계신 인사 또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한 상태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를 쭉 봤더니 너무 다양해서 일단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일단 제목을 조직 설계 101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다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거를 발표를 짠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청 사유를 보니까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의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부 언급은 하겠지만 그거를 소개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쓰다 보니까 영문으로 된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용어들 없습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 삼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사 업무를 여러 분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조직적인 접근,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우리 조직 또는 나의 발전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QR코드를 넣어놨는데 그런 논의하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자리도 있겠지만 제가 카카오 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토론이 길었고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내는 거냐?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사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밸류 체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사의 프라이머리 밸류 체인은 뭐냐? 당연히 워크포스 플래닝을 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을 온보딩하고 러닝 앤 디벨롭먼트를 해서 일을 할 준비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그렇죠?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이게 보상으로 연결되고 일정 수준 이후에 또 퇴사가 연결되는 이런 흐름이 가장 프라이머리한 밸류 체인인 거죠. 그리고 조직이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HR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HR 애널리틱스 문제, 좀 가장 핫한 주제죠. HR 테크 쪽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물론 전략적이기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조직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얘기들이 판이 어떻게 짜져 있냐에 따라서 위에 꽂혀 있는 저 인사의 각각 영역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직의 판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저 제도들을 잘 꽂아 놓으려고 해도 전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HR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이 HR 판,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짜져 있는 거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별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프로페셔널 야구팀, 두 번째는 굉장히 대규모의 그룹 단위의 패밀리 레스토랑, 예를 들면 빕스 같은 거 있죠? 큰 패밀리 레스토랑. 이 두 가지 동일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의하셔야 되는 건 똑같은 사례인데 좀 야구가 불편하신 분들은 두 번째에 있는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거를 논의하실 거냐? 이 야구 또는 레스토랑이 우리 회사의 업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안에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메뉴를 개발하고 또 자재를 반입을 해서 그거를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또 마케팅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구로 따지면 공이 어떻게 흘러? 이런 것들 한번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밸류 체인은 어떻게 돌아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야구팀의 그런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또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잘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조직이 잘 성과를 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이 필요한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서로 토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연습이에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생각하시고 각각의 하나의 주제별로 1분 언더로 맥시멈 1분 정도만 서로 간에 뭐 미리 개인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요.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자, 그럼 시작하시죠.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시간 관리 좀 잘 부탁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허비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어차피 이거 워밍업입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생각하시죠. 자, 여기 좀 봐주실까요? 이제 논의를 좀 그만하시죠. 자,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야구를 선택하신 팀? 네, 야구. 그 중에서 혹시 우리 팀에서 했던 걸 한번 내가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조 해보시겠어요? 어느 팀이 하실까요? 내가 우리 팀에 논의한 걸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이런 일을 대비를 해서 이거를 제가 저희 스토어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애입니다. 같이 공유하실 일 있으면 네,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야구팀이라고 주제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TV로 보는 프로야구팀은 선수단의 모습만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구단 운영 조직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우승 배당도 있고 그리고 티켓 파워나 어떤 상품을 파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수단이 우승,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포지션별로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걸 관리해주는 각종 코치진, 스카우트, 모델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단에서는 티켓 파워를 올리기 위해 구단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선수들과 팬층이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네 번째까지 대화를 하지는 못했는데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가장 현장 끝단에 있는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팀의 우승 실적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구단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 지원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의도했던 바를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심어놓은 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구를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공격과 수비와 코칭 스텝, 요게 일반적인 겉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정말 큰 조직은 뒤에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뒤라고 하지만 프론트라고 하는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 또 펀딩 하시는 분들, 인사, 리크루터들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을 알고 보면 굉장히 더 재밌어지거든요. 조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 업무를 하지만 나는 뭐 인사만 하면 되지 우리 조직은 난 몰라.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조직의 전체적인 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거를 알고 인사를 하면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성과 방금 이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게 성과 부분인데 자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어느 팀이 제일 잘해? 하면 당연히 페넌트 레이스에서 1등한 팀이겠죠. 시리즈에서 1등한 팀. 그렇겠지만 이 조직의 헤드는 누굴까요? 야구팀의 헤드. 구단주 회장님이잖아요. 구단주를 넘어서 사실은 회장님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 입장에서 그러면 1등만 하면 땡이냐? 아닐 수 있죠. 얘기하신 것처럼 관객 수입, 굿즈 판매,
브랜드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롯데가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회장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잖아요. 팀이 워낙 흥행도 좋고 뭐 팬층도 엄청나고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뭐 개인 역량, 조직 역량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로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조직 역량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팀 성적, 팀의 공격력, 수비력 또는 코칭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그것들을 이루는 개인적인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또 후보 선수들, 또 투수층, 또 불펜 투수들 이걸 어떻게 개별적으로 관리할 거냐가 결국은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좀 전반적으로 깊게 또 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통해서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은 그럼 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보통 이렇게 쓰죠. 조직은 저렇게 조직을 쓰고 사실은 보면 저걸 뒤집으면 직조가 되죠. 그렇죠? 저 뒤에 깔려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저걸 뭐라 그러죠? 배틀이죠. 그렇죠? 배틀이 직조를 하는 거죠. 실을 짜는 거죠. 결국은 저런 행동들이 조직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배틀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C줄과 날줄이죠. C줄은 어느 쪽으로 흐르나요? 자, C줄과 날줄이 이렇게 겹쳐서 흐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잘 촘촘하게 짜여지면 그게 직조가 되는 거죠. 조직도 똑같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들, 또 좌우 횡으로 흐르는 것들의 합이에요. 그게 답니다. 조직은. 거기서 박스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박스를 위에다 그리고 아래다 그리고 또 이 박스와 박스를 어떻게 선으로 연결하느냐가 조직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선과 박스뿐만이 아니라 이 선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두껍게 그리고 얇게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것들이 흐르게 만들 거냐, 전략적인 내용이 위에서 또 어떻게 빨리빨리 전달되고 의사결정이 되고 하도록 할 거냐가 결국은 조직의 모습인 거죠. 단순히 박스와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는 인사 담당자와 그렇지 않은 인사 담당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는 거예요. 말씀드린 짜려면 위아래와 상하가 존재해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바이털한 펑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는 것들이 결국은 조직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신체, 모든 것들이 다 조직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몸도 조직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잘 배치를 하고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잘 있도록 할 거냐. 내 몸이 하나의 조직인데 어느 장기 하나가 없다든가 위치가 다르다든가 하게 되면 그거는 몸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될 조직이 없거나 잘못 가 있거나 그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앉아 있거나 하게 되면 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조직원들의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의 권력 관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권력 관계.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조직을 1000이라고 놨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의 문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들을 이렇게 써놓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권력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의 문제. 왜냐하면 회장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요건 인사 좀 하고 네가 재무 좀 하고 마케팅하고 뭐 제조하고 이거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헤드들도 내가 다 못하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나눠준 만큼 책임 묻는 게 조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 조직 구조는 또 뭐냐? 뭐 거의 같은 얘기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 안에서의 역시 하이러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좀 더 조직 구조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조직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아마 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리고 주최 측에서 부탁을 드렸을 테지만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가져오신 분은 제일 좋고요. 뭐 항상 외우고 계실 테니까 그 조직도를 내가 한번 간단히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단위로 뭐 우리 조직이 5,000명인데 5,000명 다 그리실 필요는 없는 거고 한 그 티어 2라고 하죠. CEO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들 VP급들이 보통 티어 1이라고 부르겠죠. 그 밑에 티어 2까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우리 조직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조직의 특징은 뭘까? 왜 이렇게 짜놨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강점은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거는 보완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안 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뭘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데 이건 일단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약간의 공유할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회사 조직도를 가져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가져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뭘 기대하셨나요? 아니시죠? 다 하신 분들은 옆에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보세요. 우리 조직은 특징이 뭐다? 이 정도 수준으로 혹시 뭐 아주 특이한 조직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위해서 팀이 아니라 클래스로 각자 직무별로 묶어놓긴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뭐 많지 않고 나중에 그 전체 썸업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쭉 한번 내 조직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특징이 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셨던 조직이 있잖아요. 아마 속으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이따위로 조직을 그려놨지? 왜 이따위로 조직을 운영을 하지? 하시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하고 싶지만 우리의 조직 역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직도를 애플처럼 만들고 구글처럼 만들고 아마존처럼 만든다고 해서 그 회사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아까도 야구팀 이런 데 봤지만 조직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다음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가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전략은 어떻고 조직 역량이 어떤지 개인 역량이 어떤지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가 있죠. 얘의 목적은 뭔가요?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낙하산. 얘는 착륙이죠. 근데 그냥 착륙하면 안 되죠. 안전하게, 근데 안전하게만 하면 또 안 되죠. 너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데 한 30분씩 걸리면 원래 이거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적진한테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속도로 내려가요. 또 너무 빨리 내려오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저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너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내려오기로 만들어 놓고 조직을 그렇게 짜 놓고 너 왜 못 올라가니?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그게 우리 생활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조직을 이상하게 짜 놓고 너 왜 이렇게 행동을 안 해? 그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래 이 조직의 목적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애가 이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올라타 있는 스페이스 셔틀만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적절할 때 떨어져 줘야 돼요. 대기권 올라가기 전에. 그래야 속도를 내서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본인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야, 나도 같이 따라갈래. 달까지.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죠. 자기의 역할과 목적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모티베이션하고 조직 구조도 짜고 나올 때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땐 다 알면서도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상식적인데 커먼 센스인데
커먼 프랙티스가 아니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모든 것들은 다 상식선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생긴 애들이죠.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애는 저거 쏘면 누가 죽나요? 쟤를 총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저거 의자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되게 힘들겠죠. 왼쪽에 있는 쟤는 뭔가요, 도대체? 뭘 것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애. 아이디어를 주세요. 뭘로 보이세요? 네. 탁구대요? 본 적 있어요, 저거? 근데 그냥 맞추신 거예요? 진짜로요? 탁구대 동의하시는 분? 이거 제가 기대를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드리시죠. 이걸 맞추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탁구대라고 만들었죠. 실제 탁구대로서 작용은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순간 저거는 원래 목적대로의 조직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정확히 101년 전에 IBM의 조직도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이 되는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이런 조직의 특징은 뭘까요?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저 모양을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저 길쭉한 통, 뭐가 생각나세요? 사일로죠. 그렇죠? 저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일로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모양새 그대로가 실제 조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왼쪽에 있는 회사는 어딜까요? 써 있죠, 그렇죠? 월트 디즈니인데 가운데 빨간 점이 누굴까요? 가운데 빨간 점은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 모든 걸 다 지휘하는, 감독이 왕이죠. 조명, 프랍, 그 다음에 스크립트, 모든 걸 다 감독 혼자서 다 통제하고 조직하는, 감독은 이 영화업계에서의 왕이죠. 오른쪽은 아주 오래된, 한 100년 된 철도회사. 예. 철도에 따라서, 선로를 따라서 나눠졌죠, 조직이. 어떤 업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왼쪽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한때 유행했었죠,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스파티파이죠? 선물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사가 어디죠? 저건 이제 과거 스티브 잡스의 얘기지만 애플의 예죠. 최근 애플의 사옥 보신 분?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최근 사옥. 비행 접시처럼 생겼죠. 딱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조직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사옥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조직이 저렇게 운영이 되죠. 저 조직의 특징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단 기존 조직 구조랑 좀 다르죠. 굉장히 독특하죠. 핵심이 뭘까요? 잡스가 없으면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뿌리는. 그 다음에 각각의 저기 노란 애들끼리 보면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근데 일부는 이제 간접적으로 돼 있기도 하고 업무 협업. 그러니까 너는 알만한 이유가 있어야 알게 될 거야. 네가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 애플은 한마디로 조직 문화를 얘기하면 뭔가요? 비밀주의죠. 비밀주의. 절대 필요 없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어떤 그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5월 달에 제 전 직장을 이제 놀러 갔어요. 제 구글에 놀러 가서 저랑 같이 방을 쓰던 제 동료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구글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애플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갔다가 왔는데 어땠냐 애플? 그저도 궁금하니까 애플 어땠어? 했더니 SH 너 만약에 미국에 다시 와서 미국 회사를 간다 그러면 반드시 애플을 가라. 왜? 애플 난 별론 것 같은데 했더니 엄청 편해. 왜 편해? 뭘 하고 싶어도 너 굳이 알 필요가 없어. HR인데도. 구글은 완전 반대. 근데 구글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HR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요런 모습이 구글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거에 참견하도록 돼 있는데 뭔가 내가 구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네가 왜? 넌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HR 업무만 하면 되는 구조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와 또 권력 또는 정보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모양새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집중하시고 사진은 안 찍으셔도 돼요.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냥 조직으로 치면 다 나오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톡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집중해서 보시고 사진 찍죠. 어차피 돌아가서 안 보시잖아요. 저 다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안 봐요. 그냥 메모리만 많이 찾아 소용없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오라클 다 다르죠. 아마존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특징이 뭘까요? 네? 잘 안 들려. 크게 하이러키죠. 근데 하이러키인데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누굴까요? 정점에 있는 사람. 제프 베이조스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직원 수는 지금 7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조직 구조와 정보 시스템과 IT가 백업이 안 되면 절대 작동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게 되게 만들어놨죠. 구글 말씀드린 대로 저기는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숨어 있어요.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모든 게 커미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위원회 방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회지만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해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근데 구글 하면은 지금 계약직까지 합하면 20만 명이에요. 제조가 한 명도 없이 20만 명이란 얘기는 실제 조직의 복잡도는 200만 명짜리 회사라는 거예요. 회사가 거의 한 6, 700조짜리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서로 간에 다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직 저렇게 짜놓는 거죠.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회사의 업과 똑같이 짜놨죠. 사회 관계망으로 짜놨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징은 뭘까요? 저거는 사티아가 오기 전 얘기예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티아가 온 다음에 조직 문화 싹 바뀌고 리더십 바뀌고 요즘 시총 세계 넘버원을 탈환까지 했어요. 저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직 구조와 문화와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은 아까 있는 그 조직도랑 똑같죠? 심지어는 사무실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은 뭘까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걸이에요. 워낙에 소송도 많이 걸리고 소송 많이 하고 지적재산권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리걸이 워낙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워낙에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직의 문화와 앞으로 조직의 전략 이걸 다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직도를 봤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예요. 설명이 돼야 돼요. 물론 내가 몰라서 아까 이제 야구팀 예처럼 내가 몰라서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현업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얘네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갈등과 텐션은 어떤 게 있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인사라면. 책상에 있는 인사는 아니에요. 현업에 답이 다 있거든요. 가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봐야 이게 그려져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실은 더 복잡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사람들 간의 관계, 얘랑 사귀었고 전남편이고 전처고 바람피는 사이고 여기서 또 역시 그 기업 안에서의 또 더 복잡성을 더해주는 인간관계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몸도 조직인데 참고로 왼쪽 거는 제 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런 몸도 있고 오른쪽 같은 몸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나 오른쪽까지 될 거야? 안 되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실제 약간 타고난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행력과 의지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그냥 애플까지 하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장기가 각각의 장기도 건강해야 되고 그것들이 적절히 잘 조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간에 이어주는 피와 힘줄도 건강해야 되고 영양도 잘 섭취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밸런스가 돼야 되는 거죠. 보시면 누구죠? 그렇죠. 우사인 볼트죠. 100m를 9초대에 달린 이 사람이 카메라를 보고 웃어요. 얘네들은 진짜 죽으라고 뛰는데 얘는 카메라를 보면서 웃을 정도면서 얘네들보다 한 발자국이 더 빨리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조직으로서의 신체는 어마어마한 완결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쪽에 그 장단지나 아킬레스건이나 끊어져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테니스 치다가 한번 인대가 이쪽에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한 가닥 인대, 근육이 끊어지면서 약간 어떤 소리가 나면 팅 소리가 머리에 들려요. 실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치 그 피아노 줄 끊어지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한 줄이 팅 끊어지는데 풀썩 주저앉습니다. 전체 몸이 주저앉아요. 만약에 이렇게 달리다가 제대로 운동을 안 하거나 근육이 부족해서 근육 하나가 끊어지잖아요. 바로 넘어집니다. 100%. 저는 어떻게 보면 HR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조직을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한데 이 각각의 밑에 있는 작은 근육 섬유 하나 또 손가락 하나 이 모든 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조직을 구성하는 인재들이라는 개인 역량과 조직 역량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다시 넣어주고 피가 제일 잘 통하지 않으면 마사지 해주고 이 작업이 HR이 해야 되는 전략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렇게 사람을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목적과 목적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은 우리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계속 견지해야 되는 어떤 관점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트로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쉽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변경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전략이 바뀌거나 성과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오거나 외부 환경이 변할 때 계속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얘기는 조직 변경도 거의 수시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맨날 조직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가 right time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조직 변경을 할 때 그럼 뭘 고려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전략의 핵심은 조직 역량에 있는 거고요.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천이라는 조직의 큰 무게를 어떻게 횡과 종으로 나눠줄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박스와 선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거냐. 박스를 크게 그릴 거냐, 작게 그릴 거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10단계로 할 건지, 5단계로 할 건지, 2단계로 할 건지, 3단계냐. 횡으로는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를 제품별로 나눌 건지, 지역별로 나눌 건지, 프로세스별로 나눌 건지, 사업 단위별로 나눌 건지, 이런 그 문제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문제는 어떻게, 정보가 어떻게 흐르게 할 거냐, 의사결정은 어디서 끝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의 양태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은 어떻게 넣어줄 거냐. 근데 보상이 단순히 월급을 내주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10% 주고 누구는 15% 주고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이런 조직의 모습을 잘 굴러가게끔 엉덩이 두드려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돈 좀 더 주고 이게 결국은 보상이잖아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너 이 일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이 모습이 잘 굴러가게끔 도와주는 게 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 역량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이런 거죠. 이 스타 모델이라고 하는 제이 갤브레이스 교수님이 이제 만든 모델인 거죠. US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 가장 조직에서는 가장 이제 그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이 5가지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5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조직의 역량이에요. 조직의 역량을 capability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은 뭐라고 그러나요? competency라고 그러죠.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잘 버무려졌을 때, 잘 운영이 됐을 때 효과가 나는데 뭘 통해서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조직의 문화가 계속 reinforce, 강화가 되고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강조를 드리면 조직 구조 되게 중요한데 이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해내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전략은 조직의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선택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뭘 하고 뭘 안 할 거냐의 문제예요. 전략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런던을 가고 싶은데 런던을 가고 싶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택지가 되게 많죠. 1등석을 탈 수도 있고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수영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1등석 타고 싶어 하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런가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무적인 역량이 안 따라주니까 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코노미 타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1등석이 좋은지 다 알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구글 같은 전략을 짜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어느 정도 전략을 짜야 우리 격에 맞는 거야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다른 조직과 차별되는 게 뭐야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이 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Three Horizons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호라이즌 1, 2, 3로 이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현재 보통 스타트업이나 사업의 초기인 사람들은, 초기인 기업들은 여기에 보통 머물러 있죠, 여기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조직들은 특히 스타트업들 중에 90% 이상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망하는 거죠. 스타트업을 6개월 하다 망하나 5년 하다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대부분 여기서 꺾어져요. 나중에 한번 그 기록을 뒤져보세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30년을 버티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30년이면 재계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가는 거냐? 미리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되는 거냐? 조직 역량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조직 역량이 준비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기까지 가고자 하는 생각도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비록 작은 회사로 있지만 내가 이 안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이거를 우리 같은 구성원들에게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지만 우리가 10명짜리 스타트업인데 10년 후는 1000명짜리가 돼 있을 거야를 가졌을 때 작은 스타트업들 안에서 사람들의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최고가 아니에요. 대부분. 구글 같은 회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초기에 구글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서치와 광고.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97% 정도의 수익을 가져와요. 근데 여기는 20%는 뭐냐면 그 이외에 있는 지메일, 맵스라든가 지도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 이런 애들이 얘를 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20%가 뭐냐? 프로젝트 X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완전히 그 문샷 아이디어에 투자를 200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회사들을 각각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나?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서 어디 지금 있을 거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큰 기업들,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3에 대한 생각들을 대부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빨리 투자를 하고 이게 10년 후에는 일로 내려오고 메인 비즈니스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10년 후에 메인 비즈니스가 되게끔 하는 거. 그래야지 앞으로의 30년을 더 버티는 거죠.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이제 할 텐데, 교재를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교재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시죠. 스크린 올라오기 전에. 호라이즌 1, 2, 3가 나올 거예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호라이즌 1이라고 쓰여 있는 6가지 질문을 쭉 읽어보시고, 우리 회사가 여기에 지금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예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미리 그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시죠. 나중에 라이브 라운드를 하기 전에. 근데 그게 다 되시면 맨 밑에 7번 문항에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스가 많다 하시면 7번 문항에 예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아니면 노. 우리 회사가 정말 코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느냐? 아주 기초적인 거. 핵심 사업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느냐? 예스와 노만 응답하시면 돼요. 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yes, no. 바로 응답해 주시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노라고 회사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장. 네, 넘어가시죠. 호라이즌 1의 3번 문항입니다. 관련 산업 및 경쟁사 대비 비용 구조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넘어가시죠. 호라이즌 1의 4번째 질문. 사업 성과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5번은) 마켓시어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호라이즌 1은 우리의 핵심 사업을 우리가 잘 경쟁자로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이냐.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우리 사업과 조직의 새로운 경쟁 기술 규제로부터 안전한가. 우리 사업이나 조직이. 네, 그렇게 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 응답한 결과를 봤을 때 예스가 우세하다. 6문항 중에 한 4개 이상이다 했을 경우에는 7번 문항에서 예스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고 노가 좀 많다 하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호라이즌 1에서 우리는 호라이즌 1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54.3%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가 45.7%로 나타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라이즌 2입니다. 호라이즌 2는 뭐냐면 호라이즌 1이 준비가 돼 있고 2에서는 그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돼 있다. 더 판을 키우는 거죠. 판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첫 번째, 기존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 똑같은 사업을 많은 고객들한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로 진출한다든가 글로벌리 간다든가. 또 한 가지는 M&A를 통해서 등치를 키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항 볼까요? 호라이즌 2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기존의 핵심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만한 조직이 지금 준비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호라이즌 1을 벗어날 수 있느냐? 넘어가시죠. 두 번째는 그 신규 사업이 시장에서 모멘텀을 얻고 있는지.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항, 호라이즌 2의 세 번째 문항입니다.
해당 조직의 성장을 가속화할 만큼의 투자를 받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우리 조직에서. 네, 된 것 같습니다. 4번. 호라이즌2의 네 번째 문은 투자자나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신규 산업에 대해서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넘어가시죠. 네. 다섯 번째 문항, 새로운 사업 기회가 뛰어난 인재들을 유인하고 어트랙트하고 있느냐. 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업과 조직은 새로운 경쟁 기술 규제로부터 안전하냐? 네, 역시 마지막 질문은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응답한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yes면 yes, 아니면 no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7번은 중요하니까. 네. 그랬을 때 yes라고 응답하신 분이 45.3%, 아니신 분이 54.7%. 네. 자, 이제 호라이즌 2까지 가고 호라이즌 3, 진짜 미래 먹거리 한 20년, 30년 내다보는 문샷의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죠. 1번 문항. 경영진이 사업 성장 기회와 산업의 진화에 대해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하냐? 어마어마한 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네, 넘어가시죠. 기존 또는 신규 산업 기회를 새롭게 진화시킬 정도의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개발을 했는가? 네, 넘어가시죠. 3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1년, 3년, 5년 전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별화되느냐? 뭐 그냥 약간 변화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단계를 립업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냐? 4번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매출 확대나 투자 유치로 이끌 만한 매력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 질문은 5번까지밖에 없어서 6번에 이제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요. 네, 이 5가지 질문을 기초로 했을 때 yes인지 no인지.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중요한 거여서. 네, 마무리하시죠. 그랬을 때 23.8%와 76.2%. 네, 그래서 쭉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호라이즌 1에 있다 우리 회사가 yes로 하신 분이 54.3%, 그렇지 않다 45.7%, 약 반 정도가 나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가 호라이즌 1도 아직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호라이즌 2에 있는 기업은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45.3%가 우리는 호라이즌 2까지 어느 정도 진출이 좀 돼 있다. 물론 호라이즌 1이 약한데 호라이즌 2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리니어하지는 않지만 대략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신 분이 54.7%, 반면에 호라이즌 3까지 가 있다. 저는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싶은데 yes가 23.8%,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76.2%예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회사들이 호라이즌 3까지 가 있게 되면 사실 다 좋겠지만 그렇기는 어려운 상태겠죠. 또 회사의 어떤 성장 단계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3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한번 돌아가시면 이 질문들을 내가 할 게 아니라 우리 HR팀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거나 이 질문을 구글 닥스나 이런 걸 이용해 하셔가지고 리더십 팀한테 한번 쏴보세요.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심지어 레벨
호라이즌 3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야 우리 그냥 호라이즌 1이나 2나 하다가 그냥 회사 팔고 말 거야, 이런 생각들은 현재 많아요. 스타트업 중에는 진짜예요. 근데 그거는 직원들이 금방 알아요. 금방 알면 회사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 뭐 주주들만 좋은 거잖아요. 회사 팔아치우고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구성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요즘 스타트업 CEO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회사를 팔고 그 엑시트할 생각이 아니면 호라이즌 3 그림부터 그려라. 저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저걸 못 그리면 훌륭한 스타트업 CEO가 아니에요. 그냥 취업 못해서 자기 회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앙트프리너라고 하는 거예요. 창업가라고 하는 거지, 저 생각 없이 한 뭐 1, 2년 하다 말지, 이거는 스타트업 아닌 거죠. 그래서 조직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포밍, 스토밍, 노밍, 퍼포밍을 통해서 조직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조직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막 혼란기를 겪다가 혼란이 잠재워지면 그 다음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단계별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죠. 아마 제가 자료에 넣어드렸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 호라이즌 1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호라이즌 1을 탈출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이것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사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인사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라이즌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포밍과 스토밍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인사나 조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는 돌아가셔가지고, 이건 오늘 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는 돌아가서 우리 HR 팀이나 리더십 팀하고 해봤는데 우리가 레벨 1이라고, 호라이즌 1이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런지, 2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3에 대한 그림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CEO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패턴이 나타나겠죠. 다 노다 우리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다 노인 회사가 최소한 30%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결과를 보면 30 내지 40%가 될 텐데, 이건 답답한 거죠, 실제로. 그렇죠? 왜 그럴까? 패턴 2는 뭐냐면 호라이즌 1은 없는데 2, 3가 있다. 이거는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못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2, 3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펀더멘탈이 약한 거죠.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 지금 거는 열심히 호라이즌 1은 잘 돼 있는데 2, 3가 안 보인다. 그거는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미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래 사업 진출 패턴 4, no, yes, yes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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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고 있지만 2, 3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럼 약간 미래 투자를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es, no, yes인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있지만 신규 사업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 그런 상태겠죠. yes, yes, no, yes, yes, no는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 만들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잘 모르는, 한 5년, 10년 정도 버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잘 알 수가 없는, 그 뒤 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물론 yes, yes, yes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본 회사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 분석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잘 포트폴리오가 돌아가 있느냐 하는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 구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마켓 시어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핵심 사업은 우리가 분리를 해서 빨리 치고 올라갈 거냐, 이런 의사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투자나 스테이크홀더들의 신뢰 회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렇죠? 그래서 티어 1 그룹이라고 했다는 게 이제 그
CEO의 바로 밑에 있는 본부장들 급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명확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회 탐색에 대한 7 degrees of freedom이라는 게 맥킨지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예요. 기존 서비스를 기존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M&A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산업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7가지의 옵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각각의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급하게 수혈해야 되는 인재상도 달라집니다. 호라이즌 1에서 너무 막 드리머들만 있으면 또 곤란해요. 일단 호라이즌 1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호라이즌 2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즈니스 빌더들이 필요한 거고, 호라이즌 3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 2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때부터는 아이디어를 막 샘솟게 나올 수 있는 비저너리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런 순차적인 수혈, 장기적인 계획, 이게 진정한 워크포스 플래닝인 거죠. 단순히 우리 지금 100명인데 내년에 120명,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들어와야 돼를 계획하는 거. 그게 정말 진정한 스트래티지 워크포스 플래닝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게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였냐면 조직이 뭐야? 그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굴러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학습을 하셨고, 그 안에서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고 조직 역량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단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1년짜리를 볼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본 조직 구조를 짜고 거기에 비어있는 게 뭘 거냐, 이거를 상정한 상태에서 조직도를 그리지 않으면 매년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 또 한 번 짜고, 그럼 사람들은 조직 변화가 전사적으로 있게 되면 1년에서 2년은 그냥 헤매게 돼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1, 2년 동안 성과가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 또 막 지쳐지다가 변화 오면 또 바꾸고, 그럼 1, 2년 또 까먹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조직 틀을 먼저 짜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식의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컨 해프에서는 그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조직은 그럼 어떤 옵션들이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10분 후에 지금이 3시 45분인데요. 3시 55분까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